안녕하십니까. 시사보험방송 실천운전자보험TV 김승범입니다. 오늘은 실손 전환에 앞서 실손보험 외전을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뉴스가 좀 나와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가끔 뉴스를 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통원치료비의 경우 진료비 계산서, 상세 내역서, 병명 확인 서류 등 관련 서류를 병원으로부터 받은 뒤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보험금 청구 서류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할 이를 앱이나 보험 설계사에게 줘서 보험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청구 간소화는 말 그대로 병원에서 보험사로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내가 별다른 청구 없이도 당일 또는 이길 내 통장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더 나아가 미래에는 병원에서 실손보험에서 보장 금액을 제외한 진료비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1세대 실손은 아마 병원에서 확인해서 그 원무과에서 고객님 저기 병원비 0원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말인즉슨 좋죠. 아주 완벽하죠. 이런 뉴스 나오면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안 주려고 이 좋은 제도를 도입 안 한다. 난 불편해서 보험금 청구도 못한다 등 보험사에 대한 쌍욕이 엄청나게 달립니다. 보험사가 청구 간소화를 통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주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극단적인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매독에 걸려서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처방약도 받았고요. 그러면 병원은 실손보험 가입 여부가 전산에서 확인되죠. 그러면 보험사에 진료비 계산서와 검사 결과지 차트가 넘어갑니다. 약국도 처방 내역과 계산서가 보험사로 넘어갑니다. 이때 보험사는 비뇨기과 진료 중 보장이 안 되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하죠. 그리고 매독은 보장되는 질병에게 지급될 겁니다. 비뇨기과에서 보장 안 되는 질병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되면 이런 프로세스를 따를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손보험은 병원 진료를 보더라도 보장하지 않는 질병이 제법 많기 때문에 병명과 차트를 보험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설마 여러분은 병원에서 진료비 계산서만 보험사에 제공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겠거니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순진하신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극히 일부분의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싶으세요? 내가 병원에 가는 이유가 속 쓰리고 다리 다쳐서만 가나요? 막말로 에이즈 치료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마약 중독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내밀한 의료 정보도 넘기고 싶으세요?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는 질병만 따로 넘겨준다고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의료 정보를 넘길 때마다 1세대부터 4세대 실손보험의 약관을 전자적으로 다 검토한 뒤 넘기나요? 병원 실장이 모든 세대의 실손보험 약관을 다 이해한 뒤 선별적으로 넘기나요? 제가 19년차 보험 설계사인데 저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어도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 종합병원 실장이라면, 그리고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요. 그럼 그 욕은 다 누가 먹습니까? 여러분, 성형외과는 실손보험 보장이 안 될 것 같죠? 안검 하수증이라고 눈썹이 너무 길어져서 눈동자를 자꾸 찔러서 안구에 상처를 주는 병입니다. 치료 방법은 쌍꺼풀 수술입니다. 이런 거 됩니다. 또 요즘은 심사가 좀 엄격해졌는데 비중격 교정수술과 비밸브 재건술도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성형외과 수술 중 하나입니다. 성형외과도 요즘 실손보험을 많이 활용합니다. 물론 비급여 치료를 기준으로 하고 비밸브 재건술은 한 400에서 500 정도 나옵니다. 나중에 비중격 수술과 비밸브 재건술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형외과도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라면 실손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그럼 성형외과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적용되면 내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다 넘어갑니다. 만약 대통령 부인이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굉장히 많은 진료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가겠네요. 안 좋아하시겠죠? 내가 어디 성형했다 이런 거 다 알리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일단은 내 개인정보가 의료정보가 넘어가야 하니까요. 개인정보는 유통될수록 유출의 가능성도 커지는 겁니다. 카드사 전산이 해킹에 당하는데 보험사 전산은 카드사보다 더 완벽한 보안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약관도 변경되어야 하고 법률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험사가 이거 싫어하겠습니까? 엄청 좋아합니다. 병원이 이런 거 싫어하겠습니까? 별 관심 없겠죠. 하라고 하면 하겠죠. 근데 실손보험을 활용하는 병원은 좋아하겠죠. 환자분께 우리가 실손보험 잘 청구해 줄게요 하면서 병원에 근무하시는 실장들이 이런 일을 도맡아서 하겠죠. 물론 평소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진료하던 의원병원은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환자의 진료 정보를 사기업에 제공하는 걸 싫어하니까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개인 의료 정보는 환자의 인권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입장인가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뉴스가 나오면 이것도 의료 민영화의 전초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보험사는 여러분이 병원 가셨던 거, 암 진단 받으셨던 거, 뇌졸중 수술 받으셨던 거 모릅니다. 물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끼리 통하는 정보에 의해 중체대한 병명은 일부 공유되어 알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려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깜깜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막말로 내가 어제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보험금을 아직 청구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암보험을 내가 보험사마다 쇼핑하듯이 다 가입을 했어요. 그래도 가입됩니다. 나중에 이 보장 여부는 차치하고요. 그래서 보험가입 전 고지사항을 체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병원 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가면 계약 전 알릴 의무라는 절차는 불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병력과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될 겁니다. 지금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직업과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보험료가 병원에서 제공된 의료 정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겁니다. 난 20세인데 과거 병력이 많아서 3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정부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닙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한 사기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개인 의료 정보는 보험사의 수익 개선을 위해 사용될 뿐입니다. 난 보험금 청구하기 번거로워서 이거 찬성하겠다. 보험금 청구하기 정말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통원치료는 공제금액을 넘어서 내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게 있다고 판단되시면 진료비 계산서, 상세내역서 준비하셔서 보험금 청구서 작성 후 앱을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려우시면 담당 설계사한테 카톡으로 사진 보내세요. 그것도 어려우시면 보험사에 팩스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귀찮으세요? 그럼 왜 보험 가입하시죠? 매사에는 명과 암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간편함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법이 개정되어 우리의 내밀한 병원 정보가 사기업인 보험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의료 민영화는 결단코 막아야 한다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의료는 개인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민영화 사례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